거울 속 저 여자가 정말 나일까? 민경은 미용실 탈의실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몸에 딱 붙는 청바지를 입었죠. 상의는 어깨선이 드러나는 니트였어요.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탄탄한 몸매였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요가를, 저녁엔 30분 필라테스를 빠뜨리지 않은 결과였죠. 하지만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민경아, 오늘도 예쁘네.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봤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면서 민경은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은 거의 없었죠. 피부 관리를 꾸준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용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샴푸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민경 헤어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15년 전 남편 재훈이와 함께 시작한 이 가게는 이제 민경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재훈은 3년 전부터 서울 본사로 발령받아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말조차 재훈은 피곤하다며 집에서 잠만 잤죠. 이제 우리 사이엔 대화가 없어. 민경은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10시에 예약되어 있었죠. 아직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민경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죠.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없었어요. 민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 큰아들 준호가 보낸 잘 지내요였죠. 민경이 엄마도 잘 지내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론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작은 딸 수지는 결혼 준비로 바빴고 재우는 늘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민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거울을 들었어요. 다시 한번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죠. 피부도 좋았고요. 하지만 눈빛만은 속일 수 없었어요.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을 민경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도착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약간 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민경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님은 자리에 앉으며 거울 속 민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경은 그 시선을 느꼈죠. 이미 익숙한 일이었어요. 남자 손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죠. 저 시선이 날 확인시켜줘. 민경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우는 더 이상 민경을 보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자신의 삶에 바빴죠. 그래서 손님들의 시선이, 그 짧은 관심이 민경에겐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손님이 말했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동안 거울 너머로 그의 시선이 느껴졌죠. 민경의 쇄골을, 목선을, 어깨를 훑고 있었어요. 민경은 일부러 조금 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게 전부야. 이게 내가 느낄 수 있는 전부.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있었어요. 최소한 누군가는 자신을 여자로 봐주고 있다는 거니까요. 재훈은 언제부터인가 민경을 그냥 집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여자로, 아내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손님이 나간 뒤 민경은 잠시 의자에 앉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또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민경은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죠. 친구들의 게시물이 쏟아졌어요. 여행 사진, 맛집 사진,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민경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민경은 한 게시물에서 멈췄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은주가 올린 사진이었죠. 오랜만에 동창회. 다들 안 늙었어. 라는 글과 함께 여자들 5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경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은주는 예전에 민경에게 말한 적이 있었죠. 민경아, 너무 집에만 있지 마. 우리랑 가끔 나와. 하지만 민경은 거절했어요. 재훈이 싫어할 것 같았고 아이들도 신경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재훈도 아이들도 민경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나가볼까? 민경은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도 다음엔 끼워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당연하지.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새로 생긴 카페 갈 건데. 민경은 좋아라고 답했어요. 오후 손님들이 이어졌습니다. 민경은 기계적으로 머리를 자르고 펌을 하고 염색을 했죠. 손님들의 시선은 여전했어요. 민경은 그 시선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시선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민경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잠깐 관심, 찰나의 시선으로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어요. 민경은 더 깊은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진짜 대화를, 진짜 관심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누군가를 원했죠.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민경은 가게 문을 잠그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고 도구들을 소독했죠. 모든 게 끝나고 민경은 다시 탈의실 거울 앞에 섰어요. 내일도 이렇게 살겠지. 체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도 있었어요. 금요일, 은주를 만나는 날 말이죠. 민경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달라질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민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는 달라져야 한다는 걸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았으니까요. 민경은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경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와인 한 병을 샀죠. 요즘 민경의 저녁은 늘 와인 한 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와인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정막이 반겼습니다. 텅 빈 거실, 꺼진 TV,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이었죠. 민경은 와인을 따라 소파에 앉았어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재훈아,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빈 공간에 대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민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한참 만에 재훈이 받았어요. 응, 왜?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민경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외로워, 보고 싶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같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나 좀 바쁘니까 나중에. 재훈은 전화를 끊었어요. 민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민경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경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한테도 누군가 필요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자신을 봐주는 사람, 진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손님들의 시선도, 재훈의 무관심도, 아이들의 바쁨도 아닌 진짜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민경은 와인을 다 마시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민경은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은주를 만나면 뭔가 달라질까? 기대 반, 불안 반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민경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고 싶었어요. 잠들기 전 민경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면 안 돼. 뭔가 시작해야 해. 그리고 민경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금요일엔 작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로 말이죠.